제가 옛날에 한번 이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남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남들이 있죠. 안녕하세요. 심리학 꿀팁 구독자 여러분, 방향입니다. 자, 오늘은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생기는 부작용, 너무 높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조금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는 자존감이 너무 높아서 문제가 된다? 이런 걸 잘 몰라요.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가 조금 유교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겸손의 미덕, 이런 걸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겸손한 게 더 대인배다. 겸손한 게 정말 한국에서는 더 좋은 거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이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요즘은 좀 안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저 때만 해도 약간 그런 세대였어요. 겸손함이 미덕이고 자신을 막 너무 표출하지 말아라. 이런 게 더 나은 사람이다. 더 이상적인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주로 자기한테 조금 관대하지 못해요. 자기한테 채찍질을 많이 하고 자존감이 살짝 낮은 그런 경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보다 이런 성향이 더 심한 나라가 있죠. 바로 옆 나라 일본.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이런 그런 강요를 좀 더 많이 받아요. 항상 나를 낮추고 항상 나를 숨기고 나란 존재보다는 전체 집단, 사회에 더 큰 가치를 둬라. 약간 이런 느낌의 교육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일본에서 살아본 적은 없지만. 그리고 어떤 나라가 안 그래요. 우리랑 또 가까운 나라 중국이 잘 안 이러죠. 중국 분들 보면은 약간 마이웨이 스타일이에요. 약간 본인한테 조금 굉장히 관대한 모습이 보이지 않나요? 나는 그런 거 많이 봤는데 그래서 조금 달라요. 우리나라보다 전반적으로 조금 자존감이 높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중국 분들 보면은. 그러면 여기서 조금 놀라보시겠어요? 막 서프라이즈. 우리는 자존감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고 들어왔죠. 그러면은 약간 말이 이상해져요. 왜냐면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중국 분들에 비해서 자존감이 약간 낮은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런 문화나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향성은 중국보다 못한가? 그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영상은 혐한 영상이 됐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존감이 너무 낮으면 문제가 발생을 하지만 너무 높아도 문제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제부터 왜 그런지 한번 같이 알아봅시다. 사실 자존감의 기반이 표면적으로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그러니까 주로 어떤 사고방식 때문에 자존감이 높아지고 낮아지고 이런 거를 이해를 하면 좀 상당히 심플하게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면은 자존감의 높고 낮음의 주된 사고방식, 그러니까 자존감을 높고 낮게 하는 그런 원인적인 사고방식은 뭘까요? 바로 자기 합리화를 얼마나 잘하냐, 요겁니다. 일단 자기 합리화를 잘 못하는 낮은 자존감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제가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죠. 완벽주의 왜 발생할까요? 완벽주의는 과거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잘 못해서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완벽주의랑 자기 합리화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일단 완벽주의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에 대한 완벽주의,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미래에 대한 완벽주의. 미래에 대한 완벽주의는 불안 때문에 생기죠. 지난주에 우리 불안에 대해서 죽어라 이야기했죠. 엄청 긴 영상으로 불안하면 나타나는 일들, 불안하면 나타나는 그런 심리 장애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거기서 완벽주의 나왔었죠. 제가 완벽주의 말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닌가? 말 안 했으면 어떡하지? 했을 거야. 이게 불안이죠? 이런 게. 그런데 완벽주의는 불안의 친구예요. 약간 베프 느낌이야. 서로 같이 다녀. 일단 완벽주의는 내가 스스로 달성하기 굉장히 힘든 그런 완벽한 목표를 만들어놔요. 했으면 한 거고 아니면 어때? 이런 식으로 넘겨야지 불안이 아닌 거야. 아무튼 불안이 미래에 대한 완벽주의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게 과거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못하는 사람들의 주된 사고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친구랑 싸우고 나서 내가 화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사과를 먼저 좀 했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자기 합리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의 사고방식 중에 하나죠. 결론적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걸 좀 힘들어해서 타인에게 되게 관대해요. 근데 나한테 되게 관대하지 못해. 나한테 되게 좀 가혹하다고 그래야 될까요? 약간 요런 맛이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자존감이 너무 높은 분들은 바로 반대의 성향이 있겠죠. 나한테 너무 관대하고 타인한테 되게 가혹해.
이게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조금 이기적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나한테 관대하니까 어떤 동일한 50대 50의 과실로 잘못을 해도 내 과실은 줄여버리는 거예요. 나한테 관대하니까. 그런데 남들한테는 가혹하죠. 그래서 50의 잘못을 해도 네가 약간 90의 잘못을 한 것 같은데 나는 10이고 약간 요런 느낌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존감이 너무 높으면 요런 식으로 되게 사고방식이 흘러가요. 엄청난 바람둥이로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자, 어떤 바람둥이가 있어. 이 바람둥이가 여자친구를 사귀다가 이 여자친구를 뻥 차버렸어요. 그래서 빠이 이렇게 됐는데 이 바람둥이는 이 여자친구를 질려서 찼어요. 그냥 그러면 누가 봐도 얘가 잘못했죠. 이 바람둥이가 잘못했어. 근데 이 바람둥이는 죄책감 같은 걸 느끼기 싫어해. 그러면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겠죠? 어떻게 하느냐? 이 여자가 나를 질리게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여자를 찾다. 이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특징에 들어맞죠.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하고 타인한테 이 전 여자친구한테 굉장히 가혹하죠. 타인한테 굉장히 가혹하고 본인한테 굉장히 관대해요. 그리고 남들의 시선을 진짜 신경 안 쓰죠. 이게 극단적으로 가면 어떤 느낌이냐면 바바리맨이 되는 거야. 나는 내 자신을 위풍당당하지. 그래서 바바리 코트 하나만 딱 이렇게 나가. 남들이 어떻게 보든 신경 쓰지 않아. 내 지금 바지가 없든 뭐가 없든 신경 쓰지 않고 나가. 그리고 남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팔아 이렇게 해도 나는 당당하니까 괜찮아. 남들이 불쾌하건 말건 신경 안 써. 본인한테 굉장히 관대하죠.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본인의 정신건강에는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 스트레스가 거의 없죠. 왜냐하면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잘하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범죄자죠. 바바리맨인데 이제 철컹철컹 해서 이제 가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너무 높은 자존감의 역효과, 역기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만약에 친구랑 싸웠어. 근데 과실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50대 50이야. 그러면은 자존감 높은 애들은 이 50대 50의 그런 과실을 평가를 할 때 나중에 가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각자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하죠. 그럼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애들은 자기 과실을 낮춰. 그리고 못하는 애들은 높여. 그럼 이게 나중에 불균형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이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잘 못하는 사람들만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떨 때 더 문제가 되냐면 실제로 그런 과실의 불균형이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애가 과실이 80이야. 그리고 자기 합리화를 잘 못하는 자존감이 낮은 애가 과실이 20이야. 그러는데 이 둘이 나중에 이런 콘플릭트 이런 갈등이 생겼어요. 갈등이 생겼는데 나중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자기 합리화를 함에 따라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실제와는 다르게 심리적 과실이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존감이 너무 높은 분들은 지나치다 이런 분들은 조금 이렇게 낮출 필요가 있고, 너무 낮다 내가 손해보고 산다 이런 분들은 좀 높일 필요가 있죠. 이런 이렇게 조화가 필요하죠. 사실 자존감이 너무 높지 않고 건강한 분들은 본인한테도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 타인한테도 굉장히 관대해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이상적인 자존감이거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모든 임상심리학, 상담심리학에서는 어떤 성격이나 어떤 감정이 너무 과도하면 절대 좋지 않아요. 우리 항상 행복한 거 이런 거 좋다고 생각하죠. 행복이 너무 과도해. 그럼 뭐가 돼요? 조증이 돼요. 이제 아시겠죠? 그래서 뭐든 적당한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장 선생님처럼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자존감이 낮은 것보단 그래도 높은 게 더 나아요. 제가 옛날에 한번 이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자존감이 낮은 분들은 남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요? 그렇지 않죠. 내가 있어야지 그 다음에 남들이 있죠.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것보다는 그나마 높은 게 조금 더 이상적입니다. 너무 높으면 이제 문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낮은 것보다 높은 게 낫다, 요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혹시나 좀 그래 너무 높으면 안 되지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까봐 잘 알고 계시고, 여러분 이번에 저도 크리스마스를 혼자 보내게 됐는데 여러분들도 혼자 보내게 됐다면 같이 자존감을 너무 낮게 만들지 말고 항상 건강한 상태로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도록 합시다. 그러면은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안녕.